안녕하세요. 시테크 가족 여러분. 재테크의 여왕 슈엔슈입니다. 제가 2월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의 주식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3.13%가 올라서 5,522.27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에 비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하고 개인만 매도했습니다. 시총 1위부터 25위까지 종목을 쭉 보면은요.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단연 6% 이상 크게 올랐고요. 그거 외에도 지주사, 금융주 이런 쪽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요. 딱 1% 올랐네요. 1% 올라서 1125.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닥 지수는요. 오전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구조적 체질 개선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후장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 오른 거에 비해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의 개수는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시총 1위부터 25위까지 종목을 쭉 살펴보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지수가 오르려면 시총 높은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총 높은 바이오주들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로봇주들도 좀 지지부진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했다. 자,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금액과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코스피를 쓸어 담았고요. 개인들은 4조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팔았고요. 개인하고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보면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3조를 샀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만 2조 4천억 가까이 샀기 때문에요. 사실 오늘 정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편 보시면 개인 매수 상위 종목 보면은요. 1위에 고버스 그리고 8위에는 인버스. 그러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니까요. 지수가 하락하는 거에 또 베팅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인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으로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6%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외국인들도 오늘 하루 종일 쓸어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4 세계천 양산 엔비디아 공급 뚫었다. 엔비디아 공급 뚫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참 재밌는 게 디램 가격 오르니까 노트북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노트북 사야 되는데 요즘 언제 사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금융주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증권사들이 자사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이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배당 금액을 늘린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리온 오늘 6%대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 8%대 상승했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닥 지수 상승한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체질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대 상장 폐지 요건 강화해서 시가총액, 그 다음에 동전주. 우리 동전주는 이제 주가 1,000원 미만의 그 주식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상패를 조금 더 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본 잠식, 공시 위반 이런 기업들도 예전보다는 더 상장 폐지되는 요건들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전주들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에 지금 집중할 게 아니라 아예 상장 자체 요건을 좀 강화시키자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업은 좀 상장할 만한 기업은 아닌데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보면 결국 그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계속 기존 주주들의 정말 피를 빨거든요. 그런 기업들 너무 상장하면서부터 잘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냥 상장시키면서 나중에 그냥 이렇게 상폐시켜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장할 때부터 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상장 요건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 장이 이제 지속이 되니까요. B2가 사상 최고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뭐 증권사의 대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정말 예적금까지 깨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반대 매매 이런 것들도 빠르게 늘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해서 인하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원래 이번 달까지가 종료였대요. 근데 4월 말까지로 해서 2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환율입니다. 나흘째 내림세 해서 원달러 환율이 1440.2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1400원대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환율이 내린 건지 오른 건지 그 감각도 굉장히 좀 무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나흘째 내림세로 1440원대에 마감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요. 코스닥 체질 조건, 이제 체질 개선 요건 요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체질 요건 등등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는 지금보다 40%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퇴출될 기업들은 빨리빨리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서 코스닥 기업들도 이제 아무 기업들이나 상장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금융재테크 최인 씨와 계속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